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각국의 정책 모멘텀에 따라 글로벌 증시가 등락 중입니다. 지난 주말을 앞두고 미국 증시는 호재를 받아들고 악재로 반영하면서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고용지표가 개선됐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도 있겠다는 인식이 퍼졌는데요. 오는 6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글쎄요, 물가가 현재 높지 않은 수준이고 고용의 질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존재합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도 정책 주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단 트리거는 제공됐습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죠. 지난주 발표됐었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0.52% 상승에 그치게 되면서 사실상 담뱃값 인상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수준이었다라는 어떤 충격적인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과연 한국은행이 이런 것을 보고 이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라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어떤 갈등, 속내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타내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수급과 실적, 정책 이 세 가지 박자가 들어맞게 되면서 우리 증시가 한 차례 엎들 수 있을지, 이번 주 증시 또 만기를 갖고 있는데요. 주간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박상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국내외적으로 금리라는 키워드에 포커스를 맞춰 보셔야겠습니다. 우선은 이 미국 쪽에서의 지난주 후반 고용지표가 연달아서 나왔는데요. 좋아도 문제입니다.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이것이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나란히 1%대 3대 지수가 모두 다 밀려났죠. 이런 흐름에 우리 증시도 상승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먼저 현재 코스피 지수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2000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좀 깊은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0.75% 하락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997.7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5일 이동평균선 내줬고요. 오늘 장중 저점에서 10일 이동평균선까지 좀 맞닿아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외국인 장 초반에는 아주 소폭의 매수 우위로 출발을 했다가 현재 매도로 돌아섰고 3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 추리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 35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이 물량을 개인 쪽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660억 원 정도의 개인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주목해 보셔야 할 점은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3월 들어서 그동안에 꾸준히 우리 증시를 뒷받침해주던 외국인이 오늘 10거래일 만에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로 돌아섰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이 좀 더 많습니다. 낙폭이 가장 깊은 업종부터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오늘 장에서는 증권 1.55% 밀려납니다. 직전 거래일 이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지수가 2000을 확실하게 좀 넘어서는 흐름 보여주면서 이 훈풍이 증권주들을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장에는 또 바로 하락으로 돌아서네요. 이어서 통신, 철강금속, 전기가스, 운수창고 순으로 나란히 1%대 조정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시장 대비 선전하는 쪽 확인하겠습니다. 건설이 가장 흐름 좋습니다. 1%대 상승하는데요. 사실 섬유 의혹이 오르긴 오르는데 0.3%의 제한적인 상승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 장에서는 건설만 오른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현재 건설 업종 지수 1.2% 정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건설주들 얼마나 오르길래 이렇게 업종 지수가 상승을 하는 걸까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대형 건설주들이 좀 선전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금리라는 키워드에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3월 금통위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인데요.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하 그리고 동결 거의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했을 때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건설주들 오늘 장에 동반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쪽은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현재 4%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GS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이 나란히 2%대 상승입니다. 현대건설, 현대산업은 1%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우건설은 0.6% 상승하죠. 다른 종목 대비로 탄력이 약간 좀 약합니다. 그 이유 좀 눈에 띄는 공시를 하나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요. 지난 3월 6일입니다.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나왔어요. 5,600억 원 규모 이라크 공사 계약 해지됐습니다. 이 지난해 매출액 대비 6% 정도 규모에 해당하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 주가가 밀려야지 정상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건설주 쪽으로 상당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불 켜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특징적인 종목들 여의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케미컬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한 곳의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긴 했지만요. 하나케미칼을 비롯한 태양광주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 궁금하시죠?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증권사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태양광 업체들이 일드코라는 것을 발행하게 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다운스트림의 재조명 기회가 될 것,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일드코 주식 발행을 통해서 그에 따른 운영 수익 대부분을 배당을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북미 태양광 업체들의 일드코 투자 발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림 살펴보겠습니다. 일드코는 자산을 바탕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운영 수익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인데요. 배당 수익률이 높아서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수요가 높고 태양광 업체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드코가 태양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글로벌 화학업체 중 가장 태양광 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폴리실리콘부터 모듈까지 수직 계열화했고 중국, 말레이시아, 독일, 한국을 거점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석유화학 부문에서 이익 개선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업황과 실적이 정상화되고 있어서 과거 10년 평균 PBR 최하단 0.8배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리포트 두 가지는 가장 최근에 나왔다고 볼 수 있는 3월 2일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유화증권입니다. 증가 추세였던 부채 비율의 하락세 돌입이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9,000원으로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올해 하나케미칼이 사업구조 재편 성공 여부에 초석을 마련하는지 주목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과 하나에너지가 삼성종합화학의 지분을 각각 20%대로 인수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또 지분구조 단순화에 따른 경영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서 HSOL의 HQI 인수 지분 올해 1월 30일 기준으로 단행했습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지난해는 부채 비율이 하락세로 돌입한 데 의의를 둘 필요가 있으며 올해는 하나케미칼의 사업구조 재편 성공 여부에 초석이 마련되는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부문 중에서는 유화 사업의 이익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다만 목표 주가를 과거 5년 평균 PBR 적용해서 과거 6년 평균 PBR 적용으로 변경하면서 15.5%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는데요. 잠정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신규 지분 취득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다음 리포트는 하나대투증권 한화큐셀 탐방노트입니다. 기술력 바탕 북미와 다운스트림으로의 확대 주목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공장을 탐방했고요. 앞으로 합병 시너지와 또 북미와 다운스트림의 확대 전략을 주목하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공장은 세제 혜택과 저렴한 인건비, 미국의 반덤핑 관세 제외 등 외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또한 자동화에 따른 원가 절감과 품질 관리로 대량 셀 생산 공장 가운데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여준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케미칼은 태양광 산업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합병 시너지, 다운스트림으로의 진출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이야기는 이러하고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태양광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평균 성장세 10에서 20%대의 성장률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죠. 연평균 20%대의 수요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대투증권은 국내 태양광 업체 투자에 있어서 제품 가격 반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 확인을 통해서 방향성이 구체화된다면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일단 조그만 부분에서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부분들, 특히 석유 유화 부분도 올해 실적 개선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수요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1분기 실적 확인을 통해서 태양광 업체에 투자할지 말지 여부를 보자는 또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증권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의 현재 주가는 2.5% 상승하면서 16,350원 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보다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쪽도 있고 19,000원 에서 2만 원까지 내다보는 곳도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 좀 하락으로 방향을 잡는데요. 오늘 닷새 만에 조정입니다. 아무래도 좀 미증시 밀려난 것과 좀 맞물려서 우리 증시도 부담감이 반영되고 있고요. 현재는 0.3% 정도 조정, 634.0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입니다. 오늘 장에서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기관 쪽의 매도 물량이 좀 더 많네요. 200억 원 정도 되고요. 외국인이 절반 정도 되는 1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차트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시장과 거의 유사하게 전개가 되고 있죠. 개인 쪽에서는 303억 원 사들이면서 이 물량 받아내고 있는데요. 잠시 후 좀 확인해 보시겠지만 오늘은 현물, 선물,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입니다. 다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어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분야가 상당히 좀 선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헬스케어 관련주들부터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이 중에서는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2에서 8%가량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그 마중물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삼성전자가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인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 매체 보도를 통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우선은 이 헬스케어, 이 의료기기 사업과 관련된 관심은 지난주부터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난주에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이 의료기기 관련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삼성그룹 쪽에서 개발한 의료기기 9개 종이 출시가 됐고요. 또 아마 많은 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이 초록색 검색창에 삼성전자 의료기기라는 키워드가 세간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사업 부문을 키울 것이다 라는 기대는 점차 확산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인피니트 헬스케어 오늘장의 시세가 좀 반영이 됩니다. 나머지 종목군들도 관련돼서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들 보겠습니다. 바이오주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시세 나타내고 있고요. 좀 대장이 됐던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오늘은 바이넥스가 좀 더 시세가 붙습니다. 바이넥스 현재 7%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4%대, 그리고 셀트리온은 약간은 좀 쉬어가고 있죠. 약보합권입니다. 그리고 또 시세 좋은 종목 보면은 뭐 세움메디컬이나 셀로메드 뭐 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우선은 뉴스는 두 가지 있었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드디어 미국의 FDA에서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승인을 허가해 줬습니다. 셀트리온 얘기는 아니고요. 노바티스의 바이오시밀러 작시오에 대해서 이 FDA 승인이 됐고 이 부분이 셀트리온의 램시마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아직까지는 셀트리온 쪽에 매기가 형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고요. 이와 함께 또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마무리가 됐죠. 그에 따른 결과로 이 국내의 의류 한류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관심도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는 바이오주들까지 체크를 해보았습니다.